AI 연구소입니다. 챗GPT를 처음 사용하면 대부분 비슷한 것부터 해봅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이 문장 번역해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줘. 몇 번 질문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내 생활에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기능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챗GPT 활용법 10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 글 요약입니다. 긴 자료 하나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전에 내용을 제공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해줘. 어려운 용어는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전체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서나 정확성이 필요한 자료라면 AI의 요약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받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줘. 그래도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줘. 이것이 챗GPT의 장점입니다. 모른다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물어봐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메일이나 문자 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변경해야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짧은 문자로 만들어줘 라고 해보세요.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내 상황에 맞게 조금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챗GPT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쓴 글을 다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글쓰기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AI에게 글을 쓰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글을 쓴 다음 뜻은 바꾸지 말고 어색한 문장만 자연스럽게 고쳐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을 줄여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블로그 글이나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편리합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주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유튜브 주제 20개를 만들어줘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20개를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발전시키는 겁니다. AI는 정답을 대신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할 일 정리입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이 10개나 있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주고 중요도와 예상 시간을 고려해서 먼저 해야 할 순서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해보세요. AI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일을 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교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찾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 어와 비의 차이를 장점, 단점, 적합한 사용자 기준으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격이나 최신 기능처럼 계속 바뀌는 정보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편리하다고 해서 확인 과정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공부입니다. 챗GPT를 답을 대신 써주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공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을 바꾸면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 다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급 문제 5개를 내줘 라고 요청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답하고 틀린 부분만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비유를 이용해서 다시 설명해 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제 찾기, 제목 후보 만들기, 목차 만들기, 대본 초안 만들기, 설명글 정리하기, 댓글 아이디어 만들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목 10개를 받았다면 그중 내 시청자에게 가장 맞는 제목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본 초안을 받았다면 내 채널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해야 합니다. AI는 제작 시간을 줄여주는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질문은 저장해 두세요.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매번 비슷한 질문을 다시 입력하면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작성용 질문, 유튜브 대본용 질문, 문서 요약용 질문, 문장 수정용 질문.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질문을 따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주제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 하나를 저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만의 AI 활용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해보지?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긴 글을 읽는 일입니까? 문자를 작성하는 일입니까? 하루 계획을 정리하는 일입니까? 블로그 제목을 생각하는 일입니까? 그중 하나만 챗GPT에게 맡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20분 걸리던 일을 10분으로 줄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10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활용의 핵심은 거창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긴 글을 요약합니다. 둘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받습니다. 셋째, 이메일과 문자 초안을 만듭니다. 넷째, 내가 쓴 글을 다듬습니다. 다섯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섯째,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일곱째, 여러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여덟째, 공부 도우미로 활용합니다. 아홉째, 블로그와 유튜브 제작에 활용합니다. 열째, 자주 사용하는 질문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AI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일은 맡기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에게 초안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내용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AI에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I에게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중요한 비밀정보는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기능을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하는 일 가운데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챗GPT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가운데 AI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함께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오늘 소개한 10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해 보고 싶은 번호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AI 초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